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어요. 정치는 휴가가 아니라 이제부터 뜨거워졌고요. 총선이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울산의 여야 상황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자, 그런 사정들과 함께 정치권의 울산 현안들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또 다른 얘기들까지 쭉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울산매일논설실장 김진영 이사 나오셨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지난 3일 날 울산에 왔는데 박성민 의원과 함께 왔고 김두겸 울산시장이 희망하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많이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해봤는데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 덕담 수준의 여러 얘기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 네, 그렇습니다. 7월 들어서 지금 울산이 굉장히 정치권이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예. 특히 3일 날은 원희룡 장관이 전국을 돌고 있는 일정 가운데 울산에 왔고, 울산에 예. 와가지고 도심 융합 특구, 다운동 쪽에 있는 이 문제를 의논하러 왔었고요. 예. 또 김두겸 시장하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이야기하고 갔는데요. 예. 특히 또 이제 지난 수요일 날은 이제 또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울산시장 하고 이제 워크숍? 예산정책협의회. 예. 이 예산정책협의회는 사실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부산, 경남, 울산이 같이 했거든요. 예. 같이 하면서 부산시청에서 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하거나 이랬는데 이걸 울산시청에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오. 그만큼 의미가 있어요. 예, 울산이 정치의 위상이 좀 남달라졌다. 예, 그러네요. 여당 대표도 있고, 예. 실세 의원들도 있고, 아무래도 좀 달라진 어떤 위상 이런 걸 잘 보여주는 한 주였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립 서비스긴 하지만 립 서비스라고 또 보일 수 없는 게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린벨트 푼다는 쪽으로 무게를 주는 이야기들, 그리고 땅이 없어서 공장 못 짓는다 이런 이야기는 없도록 하겠다. 예.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울산이 좀 과거는 많이 달라졌다. 예. 이런 걸 느낍니다. 느낌이 팍팍 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유심히 봤는데 장군, 멍군 궁합이 잘 맞아요. 김두겸 시장도 그렇고 박성민 의원하고 아주 화기애애하고 그린벨트 얘기도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장관은 울산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울산에 와서도 이야기했고 중앙에서 이야기했고 했는데 단순한 그냥 이제는 립 서비스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러게요. 울산의 도심과 외곽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게 이번에 여러 가지 발언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원장관은 문제를 어떻게 그 개발 제한 구역 문제를 울산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땅이 없어서 울산의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거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굉장히 센 발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특히 원장관이 울산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 건의를 해왔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산단이 없는 지역에 하나가 생기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고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울산시장, 즉 김두겸 시장과의 어떤 이제 공합 수준이 아니고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바로 느낌이 오는 것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이 없어 기업 유치 못한다는 말이 안 나오게 하겠다 하더니 한수를 더 떠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필 없어서 공부 못했다는 말이 안 나오게 하겠다. 또 여기다 보탰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웃음이 확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킥킥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까지 이야기한다는 거. 실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희룡 장관 이분도 굉장히 큰 꿈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지금 신중하게 하는데 특히 울산에 와서 이렇게 확 느낌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상당히 단정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의 국가 첨단 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긍정적으로 예상을 한다.
국토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예.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단언한 것, 이거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여기다가 그렇습니다. 원장관은 울산의 현안인 도로나 철도 개설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굉장히 인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또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특히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 예. 동남권 광역철도는 그 연결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된다. 예. 도시가 광역화되는 데 있어서 철도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거기서 예. 자기도 잘 알고 있다. 불경이 그 다음 대상지로서 충분히 예. 수도권은 다 갖춰져 있었으니까 예. 불경이 그 다음 대상지로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얘기를 장관이 와서 다 해버렸어요. 네. 예. 이제 원희룡 장관 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저하고 인터뷰를 해봐서 아는데 화법이 굉장히 명쾌하고 또 시원시원해요. 방송 마치고 제 나이 물어보더니 앞으로 뭐 큰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도 할 줄 알고 말이죠. 예, 정치인답습니다. 아무튼 좋은데요. 결과도 좋게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서 여야가 총선 앞두고 분주한데 우선 국민의힘당 이 사정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국민의힘 울산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지난주에는 소속 김기현 당대표 그리고 국회의원 울산시장 모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또 했습니다. 예. 이런 워크숍을 하는 것 자체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세를 총집결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시당은 시당 전체가 참여하는 예. 그런 워크숍을 실시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김기현 당대표와 지역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김두겸 시장과 구청장 군수 예. 또 뭐 의회, 지방의회 의장들, 의원들 모두가 참석해가지고 결성력을 다졌고 또 최근에는 동구, 검명호 시당위원장이 직접 거리에 나서갖고 동구 예.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당원 모집에 또 나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당에서 당원 모집을 예. 이렇게 길거리에서 벌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 그만큼 이제 빠르게 이제 총선 체제로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뭐 단합대회, 체육대회 겸해서 워크숍 가끔 한 번씩 하지만 이번에 가진 워크숍은 의미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건 시당 차원의 워크숍은 자주 있는 행사가 아닌데요. 예. 특히 그동안 코로나 시국으로 전체 모일 기회가 좀 적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선출직 공직자 모두가 모인 가운데 내년 총선을 이제 한 9개월 앞두고 이제 출정식 비슷하게 굉장히 좀 결승력을 다지는 예.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국민의힘 시당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 관심사였는데 가닥이 잡혔지요. 네, 국민의힘 시당은 지금 검명호 시당위원장인데요. 네. 이제 총선을 이끌 새로운 시당위원장 선출이 이제 눈앞에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모를 했고 이채익 남구갑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지금 응모를 한 상태고요. 예. 곧 합의 추대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당위원장은 통상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데 예. 서범수, 박성민, 검명호 뭐 이런 초선 의원들이 2020년부터 쭉 맡았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김기현 의원은 여당 당대표로 되어 있고 전국 선거를 또 진두지휘하는 상황이고요. 예. 또 뭐 박성민 의원도 알다시피 전략부총장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채희 의원이 좀 시당을 맡아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대단한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달리 보면 해봤자 실속도 별로 없는 거물급들 잔심부림을 하는 유명무실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자 이번의 경우는 좀 의미가 있단 말이죠. 진짜로 시당 위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그러니까 평화시에는 뭐 시당위원장이 있으나마나 존재 맞는데요. 예, 이제 예. 뭐 총선을 앞뒀다든지 대선을 앞뒀다든지 지방선거를 앞뒀다든지 이런 예. 시기의 시당위원장 좀 다르거든요. 예. 당무감사 때 의견도 내고 예. 지역 인재를 영입하는데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서는 그런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이번 시당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선거 체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자리에서 더욱더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예.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중요한 자리를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니까
좀 헛갈린단 말이지요. 돌아가면서 하지만은 선거 때는 중요한 사람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정가변 부의장이 맡았을 때는 또 큰 선거가 있었고요. 다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자, 위원장 자리가 비어있는 국민의힘 북구는 당협위원장 공모를 마쳤죠. 그렇습니다. 그 북구 당협위원장 지명도 임박해 보이는데요. 북구에서는 박대동 국회의원, 그 서진석 보탑건설 대표, 그리고 정치락 시의회 운영위원장 이 세 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두 분은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이고 한 분은 좀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북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노동계를 기반으로 하는 진보 진영의 세력이 강한 지역적 특수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또 더불어민주당 이상은 의원이 현역으로 있고요. 또 재선을 했고 3선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북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자리인데 당협위원장은 지역 당조직 당원협의회를 이끌면서 지역구 관리가 용이해서 당협위원장이 만약에 이번에 정해지면 내년 총선까지 쭉 가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구는 이제 사실상 사고지구당처럼 자리를 오래 비워놔서 여러 축축들이 나돌고 있는데 막상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이미 알려진 대로 되고 있는데 후보들 모두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1년 가까이 공석이었거든요. 북구의 그 당협위원장 자리가요. 그러다가 한 차례에서는 또 이제 또 비우기로, 일단 비워놓기로 했고요. 그래 이번에 다시 공모를 한 자리인데 이 중요한 것은 이번에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결국 총선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또 예사로 볼 일이 아니고요. 이번 공모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공두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북구의 경우에는 울산에서 유일하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수성 중인 만큼 그 본선 경쟁력이 가장 큰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박대동, 정치락 이 두 분의 양자, 뭐 서진석 공모한 서진석 그 공모자 분에겐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두 분의 양자 대결이 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인지도는 이제 박대동 전 의원이 높지만 정치락 시의원도 북구에 지지자가 많은 것 같은데 참 건설사 대표 서진석 씨는 지역에서 아는 사람만 아는데 어떤 분인가요?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좀 자기의 뜻을 가지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아마 그런 뜻을 가지고 응모를 한 것 같습니다. 박대동 정치락 이 두 분 굉장히 그 터줏대감 같은 분들인데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박대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외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낸 금융 전문가,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쭉 지금 지역구를 관리를 하면서 계속 활동을 해온 분이신데 정치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 이제 그 박대동 의원에 비하면 좀 신인이거든요. 좀 신인인데 그래도 정 위원장은 분열된 보수 통합을 내세우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꾸준히 활동해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분 다 뭐 이 북구 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근거가 뿌리가 탄탄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박대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구가 굉장히 생산 활동으로 제조업의 중심지인데 울산의 경제가 많이 어렵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내가 책임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울산시에 필요한 국비 지역이라든지 이런 방면에서 자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시의회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울산 6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야당이 재선하는 곳 이곳이 북구다. 그래서 제대로 된 후보가 나와야지 이 더불어민주당 현역을 상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쟁력 있는 후보는 나다. 조금 젊은 보수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젊은 후보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이제 정치락 위원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변수는 또 무엇인지 이런 전망을 한번 해봐야죠. 이게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조강특위에서 이제 서류 심사, 개별 면접 이런 걸 거쳐가지고 조직위원장을 선정해서 다음 달 말까지 사고 당협들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쭉 할 것이거든요. 그런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별 접수가 완료되면은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서 7월 말까지는
위원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 밝히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변수는 조강특위가 두 사람 모두, 아니 지금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세 사람에 대한 서류 면접이나 면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 사람 모두가 적임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인물을 위해서 또 포석을 깔아둘 가능성, 또 공석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있고요. 예. 아니면 조건부로 이제 당협위원장은 일단 맞대 예. 그 당협위원장이 곧바로 공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해두는 그런 예. 방향으로 조직을 안정시켜 나갈 가능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없잖아 네. 있는데요. 통상 보면은 이 지금 총선을 9달 앞두고 있는 그 당협위원장 자리를 예. 좀 그런 식으로 맡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강특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예. 아마 북구의 앞으로의 총선 과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일도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듣고요. 네. 예. 자, 국민의힘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국민의힘당은 그렇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뭔가 좀 삐걱대는 모습인데 황세영 중구 당협위원장 느닷없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억측들이 많이 나돌던데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사실 그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9달 앞두고 예. 울산 지역의 뭐 지역위원장 이런 부분들에서 좀 총력전, 뭐 힘을 모으고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예. 우선 지금 균열이 발생을 해버렸거든요. 특히 민주당 그 이재명 지도부가 총선 필승 체제로 전환하고 당 혁신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상황에서 예. 그래서 그 현지인 그 영남권에서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에서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구의 황세영 지역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한 거. 네. 이건 굉장히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예.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정치를 마치 안 할 것처럼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황세영 전 의회 의장, 예. 의회 의장의 발언 수위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는 앞으로 정치를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황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SNS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도 굉장히 좀 당황하고 놀랬다고 합니다. 예. 사퇴의 변을 스스로 밝혔는데 네. 그간 시민들에게 지지받은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지난 1년 동안 하루하루 투혼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왔다. 그렇게 전제하고요. 하지만 저희 그런 열정이 그리고 그 투지와 어떤 의지가 예. 이제는 이제 역할이 다한 것 같다. 그리고 중구 지역위원장직을 그래서 내려놓겠다. 예. 또 뭐 외형적으로 정치적인 모양새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 사실 좀 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정치를 접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 그런 예.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사태의 변에서 투지와 투혼도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렇게 예. 언급한 부분은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네. 지역위원장으로서 애로사항에서부터 당에 입안된 민심을 직감적으로 표현했다. 예. 또 당이 여러 가지 뭐 구설수에 휘말려 있는 것, 또 울산시당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황세영 위원장이 다 한꺼번에 드러냈다. 이렇게 읽힙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갑자기 이제 뭐 할 역할 다 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게 이제 믿음이 안 가는 것이 확인해 보려고 전화해도 전화 안 받죠. 예, 전화를 하신 분들이 전화를 잘 안 받는다 이야기도 들려오고 실제로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황세영 위원장의 그 전격적인 이런 사태에 대해서 예. 공식적으로 어떤 뚜렷하게 예. 뭐 집안 사정이다 예. 이 정도 이야기만 하고 있지 네. 별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황세영 시의원 경북 영천 출신의 현대차 노조 활동하다가 시의장까지 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본 오염수 배출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는데 비를 맞아가면서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밝힐 수 없는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걸까? 합리적인 의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지난 7대에서 거의 싹쓸이를 했던 민주당 완전히
다른 양상이 지금 됐습니다. 그렇죠. 황 위원장의 사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불러내고 있거든요. 네. 사태의 변에서 뭐 28살 청년 시절에 뛰어든 87년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노동운동, 이런 과거 이야기부터 정치적 소회를 쭉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신의 어떤 정치적 소회라든지 뭐 이런 지나간 이야기들을 쭉 밝히면서 현실 정치 전선에서 완전히 이제 은퇴한 그런 뜻으로 읽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물러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 황 전 지역위원장의 전격 사퇴 선언이 직간접 계기가 2021년 전당대 돈봉투 의혹 사건의 거액 코인 돈봉투 의혹 사건에다가 네. 거액 코인 투자 의혹이라든지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당의 어떤 뭐 좀 비위 정치 이런 것들이 좀 회의감이 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집안에서도 황 전 위원장의 정치 활동에 대해 격렬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정확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아직은 뭐라고 단정해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곧 나오겠죠. 민주당에서 당무감사를 깐깐하게 얼마 전에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무감사를 그러니까 벌써 한 2-3달 됐다고 합니다. 그때 중앙당 차원에서 내려가지고 6개 지역구를 샅샅이 당무감사를 했다거든요. 이 당무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들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당무감사 결과는 공개 안 하나요? 공개를 꼭 해야 되는 의무는 없고요.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당협에서도 울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당무감사 결과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선우 전 울주군수가 시당 위원장인데 이번에 민주당 혁신위가 그곳에 발탁이 됐죠. 그렇죠. 그 울산의 시당 위원장이기도 한 이선우 그 울주군 당협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혁신위원회에 이제 선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당에 좀 전달을 해가지고 당의 혁신에 뭐 희생하는 그런 모범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지금 중구 당협 그러니까 황세영 위원장이 물러난 그 자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러나자마자 굉장히 치열합니다. 치열하게 이제 지역 당협위원회에 도전하는 쪽이 늘고 있거든요. 뭐 박향로라든지 오상택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이 또 당협위에 도전하고 있고요. 또 지금 남갑이라든지 남을이라든지 울주군도 그렇고요. 지금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또 더불어민주당은 도전을 하고 있고 그런 새로운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울산시당을 한번 새롭게 바꿔보려는 그런 민주당의 의지도 조금씩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얘기해 보니까 민주당은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복잡한데 제가 민주당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앞으로 한 2-3달 안에 좀 새로운 인물로서 좀 진영을 정비해서 울산 시민들에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9개월여 남았는데 2-3달 이거 굉장히 긴 거예요. 시간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이 전개되는 듯한데요. 앞으로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서 이슈 타파 시간에 자세하게 타파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